안녕하세요. 원라디오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님들 명절 동안 별탈 없이 가족들, 소중한 인연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올해에는 답답하지 않은 마음이 뻥뻥 내 걸음도 막힘없는 시원시원한 쭉 뻗은 탄탄하고 행복한 길 마구마구 걷길 제가 기도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사연을 보내주신 마음가족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빠릿하게 사연도 함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직장생활과 또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느림보 사연 전달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을 다해 사연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19금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성에 관련된 사연인데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사연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인이고 남자친구와 만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죠. 절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느낌 행복했습니다. 같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일본 여행도 가고 강원도, 여수, 부산, 제주도 여행도 하며 틈틈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었던 연인이었죠. 그런데 제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고민이 생겼어요. 친구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성적 취향 때문이에요. 저는 사랑하니까 관계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남자친구의 실험적인 도전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의상이나 망사 스토킹, 상상 초월한 속옷들을 준비해오는 남자친구.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좋아하니 대부분 맞춰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이나 데이트가 성적 쾌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위한 만남처럼 느껴지며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약속을 취소할 핑곗거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마음에 상처가 계속 생깁니다. 진지하게 남자친구와 이야기해 본 적도 있는데 싫었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너 마음이 식은 건 아니냐고 오히려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원하는 잠자리는 제가 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계속 정도가 넘어서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 된 것 같아요. 눈물만 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진짜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너무 생각이 막혀 있는 걸까요? 이별까지 생각하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인이나 부부에게 성적인 부분이 절대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맞춰가는 성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 하나.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성격적인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성향적인 문제인지 면밀히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성격이나 심리적 문제는 시간을 두고 서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노력을 해간다면 무언가 해결점을 찾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향 차이.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단순히 예를 들자면 성격적 차이를 보면 사람은 외향적일 수 있고 내성적일 수 있잖아요. MBTI로 보자면 I와 E의 입장인데 그럴 때 한 사람은 영화는 꼭 큰 스크린, 음향감을 느끼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늑한 환경에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 사랑의 힘으로 조율을 합니다. 서로 취향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기념일이나 아니면 흥행을 꾀한 스케일이 큰 영화들은 영화관에서 보자. 그 대신 잔잔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집에서 아늑하게 보기도 하자 하며 서로 원하는 비율을 맞춰가는 거죠. 난 쇼핑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좋아.
난 인터넷으로 효율적으로 구입하는 게 좋은데. 이럴 때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서 실물들을 좀 보고 나에게 어울리는지 입어도 보고 물건이라면 디자인도 보고 그립감도 좀 느껴보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데이트도 하고 그 후에 집에 와서 그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살펴보고 가격 비교해서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취미가 낚시예요? 취미가 독서일 수도 있죠. 상대가 낚시를 가면 그 시간을 존중하고 나는 그 시간에 나의 취미 생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율.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는 거, 배분하는 거, 낚시의 횟수, 아니면 인터넷 게임 시간 조절. 나와 다른 취미의 시간들과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의 비율을 맞춰가는 과정. 그게 된다면 성격적인 문제는 극복할 수 있어요. 왜 성적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일상 이야기를 계속하냐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일상의 데이터가 굉장히 깊게 성적인 관계랑 다 연결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앞에 말한 예시들 중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되고 한쪽 사람의 성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문제 발생. 내가 억지로 나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줬는데 솔직히 난 나가고 싶지 않아. 내가 영화관 간 횟수들을 계속 곱씹어 보는 거죠. 내가 희생한 것처럼. 아, 낚시 좀 간다고 했는데 얘는 모든 게 짜증이야. 내가 널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날짜도 내 맘대로 못 정하나?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만나야 하나? 이 사건들을 조율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사랑하면 나에게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해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날 좋아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좀 더 고집하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누구나 보았을 때 보통의 선,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경우들이겠죠. 이러면서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는 관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관계에서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문제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성향의 차이보다는 공감 능력,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직장 업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출산과 육아로 현저하게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해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 나의 하루에 공감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현저하게 성욕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용기네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과정, 그 속에서 공감, 위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며 삶의 무게를 나누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심리적인 부분도 소통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MBTI를 요즘 많이 묻게 되잖아요. 소탈하게 성적 성향도 서로 말할 수 있는 시대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죠. BDSM이라고 성적 성향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서로 성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사연을 볼 때 남자친구분은 자극에 민감하신 분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경험들을 도전하고 만족감을 찾아가는 경우 같은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즐길 수 있겠지만 사연자님은 새로운 자극보다는 심리적 공감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스타일 같고요. 이것은 명백한 성향 차이라 대화로 서로 조율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깁니다. 나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닌 서로 다르더라도 소통하며 공감하고 다름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어느 한쪽 누구의 탓이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연인이 관계를 지속할 때 두 분 모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사연자님의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자신을 좀 더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으면 해요. 바빠고 슬퍼하는 그대만 새벽에 흐르는 길 잃은 빗물처럼 그대 마음속을 피 아프게 물드네. 괜찮아요.
자신을 끌어나요. 고독함에 무너지는 날이 오면 그대 걸어온 시간을 붙들고 아픔에도 잘 견뎌온 그대 끌어안아요. 그럼에도 그대는 또 걸어갈 테니 길 잃은 빗물처럼 때론 마음도 길을 잃겠죠. 그럼에도 길을 찾아 또 걸어갈 테니 괜찮아요. 그대를 끌어안아요. 오늘은 또 그대를 이끌 거예요. 긴 인생에 무너지는 날이 오면 그대 걸어온 시간을 붙들고 아픔에도 잘 견뎌온 그대 끌어안아요. 그럼에도 고독함에 무너지는 날이 오면 그대 걸어온 시간을 붙들고 아픔에도 잘 견뎌온 그대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요. 계산한 것들은 가려진 작은 행복을 앞만 보며 달리다 놓쳐버린 마음은 소소했던 따뜻했을 기억을 꼭 대단하지 않아도 돼. 지나쳤던 마음을 담고 나답게 행복했을 그저 작은 나라도 대단하지 않아도 나답게 반짝였을 대단하지 않아도 돼. 작은 나라도 조금은 낮더라도 오늘을 걸어가면 그만이야. 꼭 대단하지 않아도 돼. 소소했던 따뜻했을 마음을 안고 그렇게 오늘을 걸어가는 거야. 오늘을 걸어가면 그만이야. 꼭 대단하지 않아도 돼. 소소했던 따뜻했을 마음을 안고 그렇게 오늘을 걸어가는 거야. 눈이꽃처럼 내리던 날 너는 나에게 다가왔어. 나의 근처 기다리는 널 보기 위해서였나봐. 눈이꽃처럼 날리던 날 네가 마음 안에
눈에 들어왔어. 오랜 시간 숨겨왔던 간절한 내 마음이 너에게 다가가는 순간 눈이 꽃처럼 눈부시게 빛나. 네가 꽃처럼 아름답게 빛나. 해들이 마음에 사랑을 새겨 미치도록 뛰는 내 마음이 눈처럼 날려. Snow flies like a flower. White house carved love. 우리의 따뜻한 겨울이 사랑이 눈부시게 빛나. 눈이 꽃처럼 눈부시게 빛나. 네가 꽃처럼 아름답게 빛나. 해들이 마음에 사랑을 새겨 미치도록 뛰는 내 마음이 눈처럼 날려. Snow flies like a flower. White house carved love. 우리의 따뜻한 겨울이 사랑이 눈부시게 빛나. 눈이 꽃처럼 눈부시게 빛나. 네가 꽃처럼 아름답게 빛나. 하늘이 마음에 사랑을 새겨 미치도록 뛰는 내 마음이 눈처럼 날려. Snow flies like a flower. White house carved our love. 고단했던 오늘 참 잘했다 토닥이고 싶은 순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사연과 함께 또 돌아오겠습니다.